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맞아요.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외국인 선수 쪽에서 꽤 잘한 것 같아요. 제임스 네일이 작년보다 더 강력해졌다는 점이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죠. 패트릭 위즈덤도 31홈런이면 충분히 무시할 수 없는 파워를 보여준 셈인데 타점이 75개밖에 안 된 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30홈런 이상 치는 외국인 타자를 찾는 게 쉽지 않으니 그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일이나 위즈덤 외에도 기아가 이번 시즌 어떤 점을 더 보완하면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까요? 아담 올러 얘기까지 해주니 기아 외국인 투수진 상황이 더 생생하게 와닿네요. 전반기에는 진짜 효자였는데 16경기에서 8승 3패에 3.03 평균 자책점이라니 확실히 팀에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올러가 나오면 타선도 살아나는 모습이라 팀 시너지 효과가 컸던 것 같고요. 근데 후반기에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진 게 아쉽네요. 5경기에서 1승 3패에 평균 자책점 6.26이라니 피안타율도 0.223에서 0.277로 상승하면서 상대 타자들에게 더 많이 맞은 게 눈에 띄네요. 혹시 후반기에 체력 문제나 부상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상대팀이 올러의 투구 패턴을 좀 더 잘 파악한 걸 수도 있고요. 기아가 올러의 후반기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지 궁금해지네요. 혹시 다른 외국인 투수나 국내 투수들이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까요? 오랜 기간 결장한 후 올러가 마침내 복귀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는 6월 25일 고척 경기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였다. 그 직후 그는 원래 계획에 없던 휴식기에 들어갔다. 구단 측에 따르면 올러는 팔의 피로감과 무거운 느낌을 느껴 예정보다 휴식 일정을 앞당겼다. 이는 과부하 또는 경미한 부상의 징후로 경기를 계속할 경우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처음에는 체력 회복을 위한 짧은 휴식일 뿐이었지만 실제로 올러는 꽤 오랜 기간 결장했다. 그는 약 40일 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는데 이는 프로 선수에게 매우 긴 기간이다. 이로 인해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왔다. 마침내 올러는 8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복귀했다. 시즌 후반부 모든 승리가 순위 경쟁의 중요한 시기에 그의 복귀는 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오랜 휴식 기간으로 인해 올러의 경기력은 아직 위문부호로 남아있다. 그가 이전과 같은 감각과 경기 리듬을 얼마나 빨리 되찾을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근 이 투수의 등판 기록을 살펴보면 경기마다 기복기 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구 내용과 결과가 경기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안정적인 피칭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6일 롯데전에서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5피안타와 포볼넷을 허용하며 5실점하는 등 매우 부진한 투구를 했습니다. 볼넷이 4개나 나오면서 제구가 불안정했고 타자들이 쉽게 안타를 만들어내 점수를 많이 내준 경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1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5이닝 동안 4피안타와 투볼넷만을 내주며 1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탈삼진도 7개나 잡아내면서 자신의 장점을 살린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9일 광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는 5이닝 동안 무려 9피안타와 4볼넷으로 4실점을 허용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안타가 많아 타자들이 집중력을 잃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어 24일 광주 LG 트윈스전에서는 6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으로 2실점하며 꽤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고 탈삼진도 7개를 기록해 다시 한번 경기력을 회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1수원 KT 위즈전에서는 4, 3분의 1이닝 동안 5피안타 5볼넷으로 다시 제구가 흔들리며 4실점을 내줬습니다. 볼넷이 너무 많아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투수는 제구력에 기복이 심한 편이며 볼넷이 많은 경기가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볼넷이 줄어들고 제구가 안정된다면 보다 꾸준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삼진 능력은 뛰어난 편이니 제구력만 잡히면 확실히 팀에 큰 도움이 될 투수입니다. 혹시 이 투수에 대해 더 분석해보거나 경기별 상황이나 타자 대결 기록도 함께 살펴볼까요?
필요하면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좋은 분석이네요. 팔 상태가 크게 나빠 보이지 않는 점은 긍정적이고 평균 구속의 약간의 변동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km 정도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프로야구 수준에서는 체감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과 LG전에서 구속이 더 나왔고 롯데, 키움, KT전에서 조금 떨어진 게 맞다면 그날 컨디션이나 경기 상황, 투구 밸런스 등이 미세하게 영향을 미친 걸 수도 있겠네요. 이 선수의 투구 스타일이나 구종 비중도 함께 보면 더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정보도 있나요?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하네요. 올러가 복귀 후 자신만의 투구 리듬을 완벽히 찾지 못한 상태라면 구속의 미세한 변동과 더불어 제구력이나 변화구 구사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투구 리듬이 흔들리면 특히 변화구의 타이밍 조절이나 투구 밸런스가 떨어져서 야구 잘하는 선수가 보여야 할 날카로움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슬러브가 주무기인 선수라면 그 변화구에 얼마나 자신감 있게 던지느냐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텐데 후반기엔 그 부분이 잘 안 맞는 듯 보이네요. 결국 후반기의 부진은 단순히 구속 저하뿐만 아니라 투구 전반의 감각과 자신감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올러가 후반기 경기에서 슬러브나 변화구 비중, 구사 패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궁금해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더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올러의 전반기 활약은 확실히 재계약을 기대하게 만들 정도로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8월 들어서 부진이 이어지고 9월에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팀 입장에선 큰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5강 막차를 노리는 기아로서는 올러의 꾸준한 활약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고요. 9월에 올러가 다시 자기 투구 리듬과 감각을 찾고 슬러브 등 주무기까지 제대로 구사해서 반등할 수 있다면 팀에도 큰 힘이 될 텐데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선수 본인도 심리적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멘탈 관리나 투구 밸런스를 잡아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네요. 개인적인 견해로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들은 공격 능력과 팀의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며 뚜렷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임스 닐과 패트릭 위즈덤은 강력한 타격과 안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두드러진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팬들에게 멋진 장면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팀이 여러 중요한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제임스 닐은 단호하고 끈질긴 타격 스타일로 결정적인 순간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패트릭 위즈덤은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며 강력한 힘과 함께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선택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 외국인 선수들의 참여는 기아 타이거즈가 팀의 전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파워가 뛰어난 타자들과 맞서야 하는 다른 팀들에게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아담 올러는 이번 시즌의 높은 열정과 강한 결의로 복구했으며 경기 1회 초반에 뚜렷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볼 컨트롤과 다양한 정확한 투구로 매우 인상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 공격진에 큰 어려움을 주며 기아 타이거즈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회에는 올러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체력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 하락세가 나타나 처음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 컨트롤 능력의 변화도 상대가 그의 약점을 파악하고 공략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올러가 뛰어난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 내내 체력과 지속력을 보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술 조정과 심리적 관리 역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